자, 문장 보니까 제일 먼저 I have to admit that 잘라야겠죠. 자르시고 The screenplay that we received from you was totally unique and possessed extremely entertaining qualities.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요 문장, 첫 문장에서 너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서의 that 그리고 여기서의 that 이 사뭇 다르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접속사가 있으면 괄호를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괄호를 한 번 열었는데 여기서 채 괄호를 닫기 전에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준 셈이죠. 이해되죠? 이거 어떤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얘부터 닫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 얘부터 닫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닫냐? 괄호를 열고 닫는 것은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가 괄호를 닫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we received from you 에서 잘라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screenplay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wa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기에 and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 possesse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봐라? 뒤부터 봐라. 그 뒤에가 뭐다?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이 잘라지는 거고요. 해석하는 순서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요. 나는요. 뒤에 가장 작은 것부터 가는 거죠. 가장 작은 게 어디야? 여기가 제일 작습니다. 오케이? 나는요. That we received from you. 나는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스크린플레이가 그 대본이 그 극본이라고 하는 것이 was totally unique 완전히 새롭고 possessed extremely entertaining qualities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즐거운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다시 본인들 해석 쓴 거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석 써오라 그랬었죠. 본인들이 쓴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관계대명사니까 받은 그 극본이 완전히 독특하고 엄청나게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꺼 짱 잘 썼더라 야 너. 훌륭하네. 뒤에 The dialogue was crisp and fresh. The characters were charismatic. And the setting was exciting. 동사 3개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일종의 예시라고 봐도 괜찮고요. 오케이? 왜 예시라고 봐도 괜찮냐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퀄리티, 엔터테이닝 퀄리티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더라. 재밌네. 재밌는 것 중에 대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 그 등장인물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배경이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냥 일종의 예시 정도로 봐도 괜찮다. 근데 예시로 봐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돼. 심화라고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심화. 사실 말이야. In fact, 사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연결어 넣어줄 때 여기 연결어 이 부분에다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다가 색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여기다가 연결어 정도를 집어넣으면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해석할게요. 대사가 바삭바삭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사가 바삭바삭합니다. 대사가 찰지다고요. 대사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요. 오케이? 대사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카리스마가 넘쳐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첫 번째에서 밑줄 쳐놓은 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밑줄 쳐놓은 거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 exciting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entertaining이라는 부분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 두 가지. 오케이? 두 가지 밑줄 쳐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거? 감정동사
감정 동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정 동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감정 동사는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감정 동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entertain 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시키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amuse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exciting은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야. 아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ing 있잖아요. 또 여기 나오는 ing 있잖아요. 얘는 둘 다 명사가 아니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일로 와보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썼어. 동사 원형의 ing야. 둘 중에 하나겠지. 명사가 되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됐죠? 근데 이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다?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뭐야? 분사가 되죠. 얘는 분사가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분사는, 자, 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명사하고의 관계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럼 명사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봐라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 관계를 따질 명사 어디 있습니까? 세팅이죠. 배경이요. 그럼 배경이 exciting의 행위자예요? exciting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배경이 exciting의 대상이 되잖아요? exciting 막 흥분한 거예요. 배경이 막 흥분한 거예요. 뒤에 있는 나무가 막 웃는 거죠. 나는 참 재미있는 나무야. 뭐 이러고 있는 거 미친놈이죠, 그거. 이해됩니까? 행위자가 되는 거죠. 행위자니까 ing 쓰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entertaining qualities. 여기 quality라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오케이? 그 quality는 entertain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그래서 ing 쓴다. 됐죠? 오케이? 해석 다시. 대사는 찰지고 fresh. 굉장히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등장인물은 카리스마가 넘치며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글의 흐름상 가장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하시고 However, at this time, our studio is not interested in producing a horror film. 됐죠? 여기서 다시 한번 entertaining 밑줄 쳤죠? exciting 밑줄 쳤죠? 한 번 더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가? interested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interest도 감정 동사예요. interest가 무슨 뜻입니까?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세요. 제일 가까운 명사가 누구니? 여기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요. 그럼 우리 스튜디오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행위자예요? 유발시킨 대상이에요? 둘 다 되죠. 둘 다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너 괜찮게 생겼는데 너 영화 한번 찍어보지 않으련? 지금 내가 돈도 많이 줄게. 지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난 행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저기 내가 잘 썼는데 영화 한번 만들어 줄래? 그럼 나는 흥미 유발의 인터레스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둘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뒤를 보세요. 대상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상물이 안 나오죠. 대상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대상물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대상물이 앞에 가 있는 걸 우리는 수동이라 불러요. 맞습니까? 그래서 interested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Interest in producing a horror film. 자, 해석이요. 그러나 at this time,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야. 우리 스튜디오는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We are looking for a family-oriented film that could do well over the Christmas season in 2020. 여기까지 잘라서 볼게요. 세미콜론이니까 추가적인 정보라고 봐서 여기까지 잘라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에서? 여기서 한번 잘라주는 거죠. 그렇죠? We are looking for a family-oriented film. that 뒤에 동사부터 나오죠? 수식이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갑니다. Could do well over the Christmas season in 2020. 2020년 크리스마스에 추가적인 정보부터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우리는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쳐서 오버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쳐서 could do well 좀 잘 나갈
잘 나갈 수 있는 가족 중심 영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는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잘 해나갈 가족 중심의 영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Unfortunately, horror films do not traditionally do well during the holiday season. 이건 문장 간단하죠? 여기 주어 동사까지만 나왔으니까 여기 도발. 문장 간단합니다. 바로 해석할게요. 그러나. 잠깐만, 내가 지금 해석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라고 해석했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Unfortunately 이런 거보다 이거 일종의 역접이다. 기억나십니까? 일종의 역접이라고 했던 거. 근데 있잖아, 불행하게도 참 안 됐어. 네가 쓴 거 캐릭터도 참 괜찮고 등장인물 실 멋지고 배경도 흥미롭고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공포 영화는 do not traditionally do well. 이건 가로 묶을게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 묶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공포 영화는 연휴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돈 못 벌었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라 연결 한 번 더 나오네요. 이런 거는 무조건 별표 치고 가는 겁니다. in addition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자, 그럼 좋은 얘기 나와야 돼, 나쁜 얘기 나와야 돼요? 나쁜 얘기 나와야겠죠. 오케이? 그래 순서나 위치 같은 거, 연결어 같은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In addition, the nature of your story would require us to travel to at least 4 separate locations for filming. 됐죠? 여기까지. 뒤까지 볼까요? A very expensive undertaking. 됐죠? 자, 해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접속사는 필요 없겠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얘는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은 at least 이런 표현은 그냥 알아두시는 거죠. 최소한 이런 겁니다. 최소한. 됐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of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라?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면 간편하다. 뒤에 거, 앞에 거. 그럼 뭐야? 네 이야기의 특징은 뭐 본질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특징은 would require us 우리로 하여금 travel to at least 4 separate locations for filming. 촬영을 위해 4개의 구분되는 각기 다른이죠. 4개의 각기 다른 지역을 여행하도록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해석해 줄게요. 추가적으로 당신 이야기의 특징은, 당신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촬영을 위해 최소한 4개의 각기 다른 지역을 이동할 걸 요구합니다. A very expensive undertaking. 굉장히 값비싼 활동이죠. 됐습니까? undertake라는 단어가 취하다, 무엇을 떠맡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굉장히 값비싼 활동입니다. 됐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만. 공부 좀 오래 했으니까 머리도 식힐 겸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아주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부터 해줄게요. 잘 봐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문장 해석할 때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블라블라블라 여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봐봐.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주절 주어,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동사, 주절 동사 이렇게 하라고 했죠.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The nature of your story 주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내가 해석한 게 누구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로 갔죠. 오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 여기 잘 봐봐. 여기 봐보세요. 잘 봐봐.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를. 오케이? 보다 한국어스럽게 바꾸면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문장을 써볼게.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want라고 쓸게요. 그냥 더 쉽게. I want.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 Do your best. 이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상태로 문장을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대답하셔야 돼요. 왜 안 되죠? 원칙에서 어긋나요. 머릿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돼요. 원칙에서 어긋나죠. 어떤 원칙에서 어긋나요? 우리는 매번 말했죠.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쓰되 몇 번씩? 한 번씩만 쓰자. 반드시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가 한 번 더 나왔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틀렸다. 안 돼.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 고민하시면 돼요. 어떤 고민을 하면 돼요? 접속사를 써서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동사를 가짜 동사로 바꿀 것이냐. 자, 잘 생각해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절의 형태를 쓸 것이냐, 구의 형태를 쓸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합시다. want 뒤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want는 대절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바꾸는데 얘를 가짜 동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To do your best. 됐어요? 그러면 I want you to do your best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살짝 바꾸면 이 want, 그러니까 that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want란 동사의 특징 때문이죠. 그럼 얘만 살짝 바꿔서 hope라고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I hope that you do your best. 괜찮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이런 거죠. O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거예요. 이게 O형식 문장이에요. O형식 문장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접속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목적격으로 바꿔주고, 동사를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쓸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종속절의 주어나 이 목적어 자리, O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나온 녀석이나 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주절 주어, 종속절 주어, 종속절의 동사, 주절 동사랑 똑같은 어순으로 가서 해석을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조금 어렵죠? 약간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O형식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I saw her sing a song.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냐면, 야, 이 행동을 누가 했는데,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보죠. We have enclosed your screenplay in its entirety and we wish you luck on your future endeavors. 됐죠? 문장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석하고 싶다면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 in its, 이 부분, in its entirety라는 표현이에요. 자, 너희가 외웠을 만한 단어는, 그 전에 봤을 만한 단어는 entire이라는 단어를 봤겠죠. entire 무슨 뜻이에요? 전체의라는 형용사예요. 오케이? 여기서 ly 붙여서 entirely, 완전히 이런 식으로 단어를 봤겠죠. entirety 좀 특이하죠. 원래 명사형 어미,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는 ity를 붙이면 됩니다. ity 붙이면 명사 돼요. real, reality. 오케이? 이런 식으로 ity 붙이면 되는데 entirety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냥 entirety라고 써준 겁니다. 오케이? 명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entirety가 뭐예요? 전체죠. 그 자체의 전체로. 무슨 말이에요?
원본 그대로. 원본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원본 그대로. 한마디로 뭐 갖다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네가 냈던 거 그대로 돌려줄게 이거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 그런 거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경연대회? 경연대회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가 안 되냐? 있잖아. 공모전 같은 거 하면 공모전 같은 거 이제 안 해봤잖아요. 공모전 같은 거 하면 항상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원본 돌려주지 않는다예요. 대부분의 공모전은 원본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보내라 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예 원본은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들잖아요.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안 된 거는. 원래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약간 특이한 거예요. 원본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보낸 거 다시 돌려줄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in its entirety 라는 표현은 되게 생경해요. 생소하다고요. entirety란 단어 자체도 생경하고요. 그러면 나라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라. 나는 무조건 이거 일치불일치해서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돌려주냐?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돌려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내용상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쭉쭉쭉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극본을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동봉하였고 우리는 당신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wish가 사형식 동사예요. 오케이? wish 사형식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노래 부르잖아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고 써요. 오케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가 당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빌어드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잖아요. 사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어드립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이렇게. 우리는 당신에게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On your future endeavors. 해석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당신의 극본을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동봉하였고 우리는 당신의 미래의 노력에 당신에게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다만 이 지문에서는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연결어. 연결어가 큰 덩어리가 3개 나오죠. 큰 덩어리가 3개 나옵니다. 눈에 딱 보이는 접속사로는 however, 그리고 in addition 2개 정도 보이지만 살짝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unfortunately 이런 표현도 나오죠. 됐죠? 이 연결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연결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글의 순서나 위치로 내기도 참 좋다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상으로 in entirety 이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People regularly make mistakes of judgment based on faulty analysis. Mistakes as minor as buying the wrong brand of shampoo at the grocery store, and as major as investing all of their money in an enterprise doomed to failure. 동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사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as minor as 그리고 as major as 요 정도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문장 보니까 사람들은요 실수를 저지릅니다. based on 동사 아닌 거 아시겠죠? based on faulty analysis 잘못된 분석에 기반을 두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mistakes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들이냐면 잠깐만 이 mistakes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명사라는 거. 잠깐만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영어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뒤에 s나 es가 붙었어요. 얘는 품사가 뭐죠? 명사일 수도 있고요. 동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일 수 없습니다. 알겠죠? 명사예요, 이거는. Mistakes as minor as buying the wrong brand of shampoo at the grocery store. 상점에서, 잡화점에서 샴푸의 잘못된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minor, 작은 실수와 as major as investing all their money in an enterprise doomed to failure. 망할 운명에 처한 기업에
all of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요한 실수.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다시 본인들이 해석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은 잘못된 분석에 기반을 두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판단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지르면 되니까 판단 실수를 저지릅니다. 잡화점에서 샴푸의 잘못된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과 실패할, 망할 운명에 처한 기업에 그들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주된 실수를 하는 거죠. 오케이? 뒤에. While some of these errors can be easily blamed on a lack of information or education, most of them occur because of the way our mind works. 그죠? 중요한 거, 이 문장에서 너희 꼭 알아야 되는 거 어디에 별표 치시냐면 여기 while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these errors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most of them occur 이 부분에 별표를 2개 쳐주세요.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구조는 어디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주죠. 이렇게 while부터가 한 덩어리가 될 테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는 거 별표 쳤는데요. 이 별표를 왜 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2가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뭐하는 동안에가 있고요. 뭐뭐하는 반면에가 있죠. 오케이? 여기서 뭐가 돼요? 반면에. 반면에가 되겠죠. While some of these errors can be easily blamed on a lack of information or education. 가로 묶을게요. 여기 이렇게요. 됐죠? 지금 보니까 잠깐 these errors에는 왜 밑줄을 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these errors 누구랑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mistakes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이러한 실수들의 몇몇은 can be easily blamed 쉽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on a lack of information or education 정보와 교육의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Most of them occur because of the way 가로 묶어야겠죠? 명사, 동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좀 묶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반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약간 다르죠? 자, 해볼게요. 이러한 실수들의 몇몇은 정보와 교육의 부족이라고 쉽게 비난받을 수 있는 반면, 오케이? 비난받을 수 있는 반면, 그것들의 대부분은 자음부터 갈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은 됐죠?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문장에서 자, 나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 부분 여기다 쓸게요. 나라면 이걸 첫 번째 most of them 을 쓸 거니 most of which 라고 쓸 거니 난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풀어요? 푸는 방법이 뭐예요? 푸는 방법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푸는 방법. 자, 이렇게 해볼게. them이 뭐예요? them은 대명사입니다. 얘는 대명사예요. which가 뭐예요? which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맞습니까? 관계 대명사가 뭔데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선택형 문제로 나오면 공통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니까 공통점을 지우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접속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오케이? 그럼 여긴 접속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만. 만약에 문장을 이 y를 없애봅시다. 이 y를 없애볼게. 얘를 없애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most of which라는 형태가 돼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 없어지면 여기에 생겨야죠. 맞아요? 혹은 이렇게 써도 되죠. 얘를 지운 대신에 and most of them. 이것도 됩니다. 어쨌거나 한 문장 안에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 부분이 장난치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의 머릿속에 그렇지.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가 맞아야 돼.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 된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뒤에 좀 더. 또 한 가지. 요거 가지고 문제를 또 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를 낼 겁니까? 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낼게요. most of them 한 다음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occur 이라고 쓸 거니 occurs 라고 쓸 거니 이렇게도 내면 괜찮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of 둘 중에 하나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하는 소유관계의 of도 있지만 most of 이거 부분 표시구나. 부분 표시. 그럼 부분 표시가 된다면 어딜 봐라?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라. 잠깐만. them이네. 이 them이 누구야?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dg errors가 되죠. 선행사와 대명사는 수가 일치해야 되죠. 복수죠. 그래서 occur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어차피 them인데 뭐. 어차피 them인데 그냥 뭐 occur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두 개를 합쳐볼까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볼까요? while이 사라지고 most of which라고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occur 쓸래, occurs 쓸래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제인지? 그럼 이때도 which는 관계 대명사니까 여전히 뭐는 있어요? 선행사는 있죠. 선행사가 누구야? dg errors죠. which라는 단어로 바뀌면 수가 안 보이잖아. 단수인지 복수인지 안 보이잖아. 이해되시죠? 하지만 대명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랑 대명사는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여전히 선행사 얘니까 occur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문장. 오케이? 요 문장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바로 이렇게도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그냥 이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이거보다 occur는 자동사다. 오케이? 발생하다, occur, happen, take place 전부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목적어 없다는 거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BPP가 안 돼요. 아니 목적어 앞으로 와야지 수동이 돼서 BPP가 될 거 아니에요. 목적어 자체가 없는데 무슨 BPP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거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occur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낼 확률은 별로 없고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저거를 위치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수를 쓸 거니 복수를 쓸 거니 이 두 개, 요거 두 개. 아니면 두 개 합쳐서든지. 요 부분이 확률이 높긴 한데 이건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렇지. 얘는 자동사였지. 이걸 알아야 다른 부분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문장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다 문장들을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특히나 관심 가지시고 암기 수준으로, 오케이? 암기할 정도로 많이 써보시고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겠네. 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됐죠? 다음 갈게요. Our minds are frequently misleading us and causing our analysis of events and circumstances to be wrong.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냐면 바로 cause예요. cause. 이 cause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거 옆에 거 지울게요. cause가 무슨 뜻입니까?
유발하다, 야기시키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cause란 단어가 유발하다, 야기시키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얘 몇 형식으로 쓰일까요? 나는 이 사건을 야기시켰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cause는 3형식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뭐도 있을까요? 나는 상규가 필기하는 것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렇게도 되죠. 이해됩니까? 아까 봐봐. 아까 했던 얘기야. 나는 상규가 필기하는 행위를 유발하였습니다. 이거 몇 형식이에요? 나는 상규가 5형식이잖아요. 아까 우리 했던 거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cause라는 단어가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뭘 쓰라 그랬어? 아까 말했잖아. 이거 쓰라고. 이해되시죠? 여기요. To be wrong 이렇게요. To be wrong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투부정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문장 볼게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믿어요. 자, our minds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요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놓고 그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해봐, 그래 위치를 정해봐 라고 말하면 특별한 단서가 많지 않거든요. 어떤 관사가 있거나 연결어가 있거나 이래서 찾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잘라지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글의 내용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었는데 판단에 대한 착오를 저지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 판단에 대한 착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주 코딱지만한 것부터 샴푸 좀 잘못 쓰면 어때? 한 2달간 잘못된 샴푸 쓰면 되지 뭐. 큰 문제 되지 않잖아. 근데 내 돈 올인 거지 되는 거잖아. 메이저 한 거죠. 이런 실수를 저지른대요. 실수를 왜 하냐? 실수 왜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상표 이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엄마가 잘 말 안 해주잖아. 대충 그 파란색 사오라며. 그래서 엄마가 잘못 알려줘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니까 에듀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수를 저질렀어 라고 변명하지만 실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럼 왜 실수한다?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 정신 상태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라고요. 그럼 잠깐만 내가 쭉 이야기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야 돼요? 그 방식이 뭔데요? 맞잖아. 우리의 지금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야 사실 실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언급한 정도가 야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방식이 있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희랑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야야야 그 실수는 사실은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 끝. 그럼 뭐가 궁금해요? 그게 뭔데?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에 연결어가 존재하거나 힌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내가 매번 말하지만 수능에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되는 학생 신분을 가지고 보게 되는 100%에 가까운 99.9라고 합시다. 도망갈 구멍은 마련해야 되니까 99.9%의 글은요 다 이런 식이에요.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매번 이런 식이라고요. 오케이? 99.9%는 다 이런 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수는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야. 교육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웃기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요. 또 causing our analysis of events and circumstances.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도록 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본인 해석 다시 할게요. 본인 해석이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정신은 빈번하게 우리를 잘못 이끌고 사건들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우리의 분석을 to be wrong 잘못된 것으로 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뒤에 In some extreme cases, the consequences
can be costly, perhaps even deadly.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문장에서 너희가 중요한 거. 요 문장에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some extreme cases. 오케이? 몇몇의 극단적인 경우. 잠깐만. 몇몇의 극단적인 경우죠. 이런 말이 언제 나와요? 이런 말은 언제 나오냐면 예시의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학생들이 참 많네요. 학생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죠. 어떤 학생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랩을 좋아하고요. 힙합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댄스를 좋아해요. 락을 좋아하고요. 봐봐. 어떤 친구들은요. 이 얘기가 예시의 첫 번째인 거 아시겠어요? 주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주제가 뭐야? 음악을 좋아한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몇의 극단적인 경우들에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 거야? 잘못된 거. 잘못된 게 되게 많아. 그 중에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몇몇의 극단적인 경우에서 결과들은 can be costly. 이거 우리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거 아시죠? 그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부사되는 거 아시죠? beautiful, beautifully. 이거 아시죠? 오케이? easy, easily. 이거 알잖아. 근데 명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거 아시죠? friend, friendly, love, lovely. 이렇게 해요. 됐죠? 어떤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명사 뒤에 ly를 붙이고 다시 ly를 붙이면 죽여버려. 그런 거 하지 마. 됐죠?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럼 cost는 뭐예요? 비용이 드는. 오케이? 근데 비용이 드는 약간 어색하죠, 해석이. 그죠? 그래서 cost라는 단어를 비용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대가라고 해석하세요. 대가. 우리 어떤 일을 하는데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대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그 결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죠. 오케이? 생각해봐. 내 전 재산을 올인했어. 이런 거요. 치명적이잖아요. 죽어요, 그러다가.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갈게요. 자, 뒤에. For instance. 잠깐만, for instance가 나왔네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별표는 하나 써놓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예시. 잠깐만. 예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전체와 부분. 오케이? 전체와 부분. 이해되시죠? 전체에 대한 일부분이 예시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if we are driving and our brain give us the wro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lor of a traffic light, we could have a fatal accident. 됐죠? 이거는 굳이 가정법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if we are라고 썼어요. 오케이? 굳이 가정법 아닙니다. 알겠죠? 자, 보니까 어디서 잘라줄까요? 쭉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if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운전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뇌가, 이 나쁜 뇌가, 이 뇌, 동의어가 뭐예요? 이게 마인드죠. 오케이? 이게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뇌가 우리한테 concerning, 이 concerning이란 단어가 뭐뭐와 관련된 이런 거죠. 뭐뭐와 관련된 신호등 색깔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준다면 그냥 죽죠. We could have a fatal accident.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해석 깔끔하게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근데 여기서 we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거 나왔던 적 있었죠. 왜냐면 if란 단어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오케이? we 이렇게 겹치면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긴 하죠. 오케이? 원래 정석대로 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정석대로 하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근데 되게 어색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왜냐면 한국어는 주어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살짝 빼고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의 뇌가 뒤에 거부터 신호등의 색깔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면 오케이? 우리에게 준다면 We could have a fatal accident. 우리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장
In order to prevent such a tragic event, always make sure to double check what your brain is telling you. 이 글의 흐름을 잘 보세요. 글의 전체적인 구성의 흐름을 쭉 보시면 문제 제기, 오케이? 문제 제기, 원인, 그리고 해결책. 이해되세요? 글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죠. 해결책까지도 제시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In order to prevent such a tragic event. 그렇게도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Always make sure. 잠깐만. 얘가 동사인 것은 확실한데, 동사인 건 확실한데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왜? 생략했다. 왜? 안 써도 되니까. 왜? 명령문이라서. 됐죠? 확인하세요. 이거죠. 항상 확인하세요. To double check what your brain is telling you.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법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such a tragic event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두세요. 몇 가지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그냥 문장을 쭉 읽다가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얘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 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잠깐만 봐봐. so가 나왔어요. 뭐 찾아야 돼요? so. so 하면 뒤에 뭐가 나와요? so, then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찾아봐. 오케이? so가 나오고 대신 나오는데 일단 찾아봐. 오케이? 나오면 좋은 거고. 결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걸 왜 무조건 찾아봐야 되냐면 만약에 so 한 다음에 한 두 줄 밑에 then 나오잖아요. 이 대시 so 대신지 몰라요. 그걸 못 찾아. so가 나왔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냐면 대신 이 대신 뭘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so가 나오면 대시 나온 데를 찾으세요. 먼저. 그래야지 문장 전체를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아시겠죠? so that 찾으시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so that 또 툭툭툭 튀어나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야? search 하면 뭐가 나와야 돼? search 어혁명. 이게 바로 나와야죠. search 어혁명. search 어혁명 하자마자 또 뭐가 떠올라야 돼? search 어혁명. 약간 비슷한 거 so 형어명. 이런 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시면 이제 구조 파악하기 쉬워지죠. search 어혁명, so 형어명.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해되시죠? 오케이? search 어혁명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해볼게요. 원래는 마찬가지로 주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주어가 없어요. 명령문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도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깐만. 그렇게도 끔찍한 사고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끔찍한 사고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고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그렇게도 끔찍한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의 such a tragic event가 뭐예요? fatal accident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냥. 이게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논리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항상 확인하세요. to double check. 이중으로 확인하세요. 뭘요? What your brain is telling you. 당신의 뇌가, 당신의 마인드가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됐죠? 문법은 막간을 이용한 거 하나만. 요거, 오케이? 이거 아시죠? 내가 맨날 말했던 게 지겹지. 이렇게만 써줄게. telling you. 됐죠? 그리고 체크 이렇게 더블 체크 타동사. 그러니까 여기 누구 자리? 목적어, 명사 자리. 그럼 what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것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 자신이 명사다. what이구나. 이렇게요. 됐죠? As they sa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니까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이런 정도 되겠죠. 건설 산업 분야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measure twice, cut once. 2번 재고 1번 자르라고요. 오케이? 그 맞죠? 왜냐하면 이제 나무를 자르더라도 돌을 자르더라도 잘못 자르면 땡이잖아요.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 이런 말인 거죠. 뭐하라? 신중해라. 이런 말이죠. 신중해라. 밑에 속담. 속담 지워버렸나? 속담을 지워버렸네요. 젠장. 이거에 그러면 신중해라.
신중해라. 더블 체크. 신중해라. 잠깐만 쓰다 보니까 이게 명령문이네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이 뭐예요? 주장이죠. 오케이? 근데 make sure가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필자의 생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단어가 얘죠. 그죠? 결국 이중으로 확인해. 신중해야 돼. 오케이? 이런 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질문해 봅시다. 신중하세요. 속담 뭐 있어요? 신중하세요. 이거 그때 썼었죠? 기억납니까? 신중하세요. 뭐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Haste makes waste. 오케이? 서두름이 쓰레기를 만든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같은 말 뭐 있어요? 아, 같은 말이 한다. 같은 속담 뭐 있어요? 야, 서두르지 마. 신중해야 돼.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 있습니까? 돌다리. 그죠? 돌다리. 그죠? 돌다리. 영어에는 돌다리는 없어요. 그죠? 돌다리는 없어서 뭐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Look before you leap. 오케이? leap이란 단어가 점프랑 동의어예요. 오케이? leap이란 단어 우리 일과에 나오는 거 아세요? 애단. 걔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펄쩍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거기에 leap이란 표현 나오죠. 기억납니까? 오케이? 또 뭐 있어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뭐 있어요? 천천히.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 뭐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 오케이? 됐어요? 겉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면 안 돼. 신중해야 돼. 너무 서두르지 마. 이런 거죠. 이거랑 비슷한 속담 있죠? 비슷한 속담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Don't count. 야, 세지 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 세지 마. Don't count the chicken. 잠깐만, 치킨 이거 맞니? 치킨. 됐죠? 병아리 세지 마. Before hatching. 해치가 뭐야? 해치? hatch. 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화하다. 오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 세지 마. 이런 거. 너무 서두르지 마. 성급하게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런 속담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적었네? 그럼 보기는 5개겠죠? 다른 거 하나 나오겠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케이?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고요. 그냥 나오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다행이고, 오케이? 내가 몰랐던 속담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이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